국적기들의 1등석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대표적인 노선은 뉴욕, 파리, 프랑크푸르트, LA와 같이 외국 항공사들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곳들이며, 이 비행기도 최신형을 투입하게 된다. 호주, 스페인, 캐나다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들에 가는 국적기 1등석은 말이 1등석이지 좌석은 비즈니스석이나 다름없으며, 이 비즈니스석 앞줄에 커튼 하나 쳐놓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국적이들만 취향하는 경우에는 서로 나눠 먹고 있는 셈이므로 서비스가 거기서 거기다. 이런 비행기에서는 1등석을 타도 승무원들이 비즈니스석 서비스에 익숙하다 보니 아무래도 서투르다. 1등석을 타는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사업가들이거나 대기업 임원들이다.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같은 공직자는 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1등석을 탈 수는 있으나 항공사에서 예우상 좌석 승급을 하여 1등석을 제공하여 준다. 항공사에서는 취향지 국가의 대사에게도 예우상 좌석 승급을 통해 1등석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앉는 자리는 1등석 중에서도 두 번째 줄의 왼쪽 창가이다. 유명 연예인들도 예우상 좌석 승급을 받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손님은 비행기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공항에 가면 된다. 1등석은 그보다 더 늦게 도착하여도 탑승이 가능하기도 하다. 유럽이나 미국의 공항들에서는 비즈니스석 이상의 승객이 보안 검색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항공사들이 그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얼마 전 패스트 트랙 설치 얘기가 나오자마자 여론으로부터 돈 있는 놈, 권력 가진 놈만 특별 대우하자는 거냐는 식의 문매를 맞아 쏙 들어갔다. 출발 전에 잠시 대기하는 1등석 라운지에는 샤워장, 전동 안마기, 회의실 등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는 흡연실도 있다. 1등석 손님들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에서의 편집장처럼 갑질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비싼 돈 내고 타는 것이므로 서비스의 품질에 상당히 민감하다. 예를 들어보자. 1등석 손님들은 기내에서 입을 편의복을 제공받는데, 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승객에게 주는 것이다. 예전에 이 대한항공에서 주었던 것은 이 완전 촌스러운 두꺼운 트레이닝복이었고, 그게 싫어서 얇고 멋진 편의복을 주는 다른 항공사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지금도 대한항공에서 주는 1등석 편의복은 얇아지긴 했지만 후질그레하다. 어떤 항공사에서는 탑승 전에 내 몸의 치수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여 놓기도 하는데, 이 대한항공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자 내게 신체 사이즈를 물어본 적은 전혀 없었다. 1등석 좌석은 손님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침대처럼 180도로 펼쳐진다. 어떤 항공사들에서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담요 대신 얇은 오리털 이불을 주는데, 눈처럼 하얀 이불보 감촉도 정말 좋다. 그 오리털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항공사를 바꾸는 게 1등석 손님들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심하여야 하며, 이 장거리 노선에서의 식사는 캐비어를 포함한 정통 프랑스 요리가 다른 메뉴들과 함께 준비되어야 하고, 와인과 샴페인 역시 최고 제품을 준비하고, 식사 시간이 있기야 하지만 이 손님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식사를 내와야 하는 등등 귀족을 섬기는 대우를 해야 한다. 국적기들의 경우 1등석 손님이 타게 되면 승무원은 손님의 겉옷을 받아 걸어 놓은 뒤 이 신문을 제공하며 물수건도 주고 음료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 주스나 샴페인을 가져오면서 비즈니스석에는 땅콩을, 1등석에는 주로 마카다미아를 준다. 이 대부분 비행기 동체에서 브리지가 분리되기 전의 단계이므로 이 주스나 샴페인은 유리잔에 담겨 서비스되고, 마카다미아는 작은 도자기 종지에 담겨 나오면서 이 종이 냅킨도 같이 제공된다. 어느 나라 항공사이건 1등석에서 종이컵이나 일회용 식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9.11 테러 이후 잠깐 동안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가 사용된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틸로 된 제품들이 사용된다. 외국
어느 외국 항공사에서는 오렌지 주스도 신선 오렌지를 압축하여 가져오고 이 커피도 원두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이코노미석에서는 승무원이 커피를 종이컵에 따른 후 승객에게 주고 비즈니스석에서는 승무원들이 들고 있는 트레이에 승객이 도자기 재질의 커피잔을 올려놓게 하고 커피를 따라주지만 1등석에서는 승무원이 커피잔에 커피를 준비하여 컵받침과 냅킨까지 준비하여 손님의 좌석 테이블에 내려놓아야 한다. 이 잔을 내려놓는 것도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잔을 내려놓고 나서 1초 정도 후에 손을 떼어야 한다. 사족 1.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스타벅스 같은 곳에 가서 음료를 주문한 후 기다리다가 이 자기 손으로 커피컵을 받아가는데 익숙할 것이므로 이 커피잔을 내려놓자마자 손을 떼는 것과 1초 정도 후에 손을 떼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전혀 모를 것 같다. 사족 2. 나는 대한항공 커피를 다른 항공사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냥 그저 그런 커피로 평가한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후에는 승무원을 총괄하는 사무장이 1등석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와 인사를 하면서 비행 시간이나 현지 날씨 등을 이야기해준다. 이 사무장은 예전에는 대부분 남자였으나 지금은 여자도 꽤 많다. 승무원들의 세계는 연공 서열이 중시되는 세계이므로 사무장은 직설적으로 말해서 대충 일을 하거나 잠만 늘어지게 자도 아래 직원들이 뭐라고 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사무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1등석 손님에게 인사를 성의껏 하는 것도 아니다. 내 경험으로는 중년의 남자 사무장들은 대강 인사하고 가는 경우가 적지는 않았다. 1등석을 서비스하는 승무원들은 대부분 비즈니스석도 함께 서비스를 하는데 1등석 승객들이 모두 잠이 들어 있어도 한 명은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 지극히 건조한 기내에서 잠을 자다 깨어난 손님이 있으면 즉시 다가가 음료를 갖다 드릴까요? 라고 묻고 서비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손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승무원 호출벨을 찾아 눌러야 승무원이 오는 것은 비즈니스석에서나 허용되는 서비스 태도이다. 1등석 승무원들은 손님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면 즉시 들어가 세면대 물기를 비롯하여 깨끗이 청소하여 다른 손님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해야 한다. 헤드폰 하나를 줄 때에도 비닐봉지를 손님 앞에서 뜯고 헤드폰만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손님에게 비닐봉지 같은 쓰레기를 잠시라도 보관토록 하여서는 안 되는 거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 항공사 수익의 30에서 40%는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서 채워지기 때문이다. 1등석 손님 한 명 태우는 것보다 이코노미 손님을 10배 태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항공 비즈니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등석 승객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이 좌석 수도 이코노미석은 수백 개가 되지만 1등석은 10개 내외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1등석 손님에게 안마 서비스도 제공하고 어떤 항공사는 샤워장도 갖추고 좌식이 아닌 침대를 설치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항공사는 1등석을 아예 없애고 비즈니스석을 더 좋게 더 많이 만들어 운행하기도 한다. 반면에 저가 항공사들은 많은 사람을 태워 날라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최근 어느 저가 항공사 사장이 언급했듯이 땅콩을 종지에 담아주지는 못하고 버터칩 쿠키를 봉지째 주겠노라고 말하게 된다. 대한항공 1등석 손님으로서 내가 느껴온 것은 이 서비스를 대강대강 하는 승무원들과 사무장이 분명히 있고 내가 대한항공 임원이라면 그 자리에서 해고하고 싶은 승무원도 가끔은 보았다. 1등석 손님이 뒤편에서 다리를 풀고자 서성거리면 이 대나무 깔판에 린넨을 깔아 그것으로 발바닥 지압을 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승무원도 있었기 때문이다.